오늘도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전 부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또 박성민 전 청와대 비서관 나와 있습니다. 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네, 추석 선물 대통령실에서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약간 저는 욕 많이 하셔서 안 주실 줄 알았는데 받으셨더라고요. 아니 저희 편집국에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도 오.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뭐 물론 이제 그 유튜버도 받고 뭐 이러긴 했지만 네 어쨌든 또 선물 보니까 치열한 시간을 함께했던 또 대변인단 가족들 또 떠올랐다 네. 뭐 이러시기도 하셨는데 예. 고생했던 분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선물을 보는데 이렇게 막 그분들도 다 받으셨어요? 그거는 저도 뭐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받지 않았을까? 않으셨을까요? 이 보통 청와대에서 선물 주는 그 기준이 있죠. 있죠. 예. 네, 기준이 있고. 근데 뭐 대변인실 정말 고생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아마 조사도 받고. 당의 관계자들이실 테니까 네. 보통 그러면은 좀 챙기죠. 정무 라인에서. 근데 그렇게 다 사실은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사실 그 평산마을 앞에 그 유튜버 분도 받았다는 게 좀 이례적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한 거죠. 그 누가 챙겼을까? 이례적인 거는 좋을 때 쓰는 얘기. 그래서 누가 김건희 여사님이 픽한 거 아니냐는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 이슈 뭐 대통령실 얘기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왜 그래? 각종 의혹은 모르쇠 정치입니다. 그 이제 추석 연휴 전후 해가지고 여러 여론조사가 좀 실시가 됐죠. 특히 이제 MBC랑 SBS 조사가 좀 눈에 띄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나왔는데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불공정하다라는 게 64.7%,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62.7%가 필요하다. 그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민주당의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수사가 밀려드는 청구서처럼 날아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뭐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가지고 또 검찰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민주당의 그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단 첫 번째는 추석 때 가보니까 국민들은 정치 얘기에 대한 상당한 피로를 느끼고 계시고 오히려 정치 얘기는 거의 금기시하는 분위기. 였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치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괴감이 들고 동시에 이번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 비율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여론이 사실 제가 봤을 땐 1대1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숫자로도 또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뭐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지금 그걸 수사기관이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시는 거고 근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제 정치보복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동의는 높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현실이었다라고 오히려 법과 생각이 원칙에 듭니다. 따른 수사다라고 하는 게 50%가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저는 앞으로의 이 수사 국면을 민주당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라는 게 저는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달부터 정기국회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각 상임위에서도 좀 날카로운 질의들이 오갈 텐데 이때 우리가 뭐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뭐 또는 이재명 대표 뭐 수사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만 만약에 정치가 전개가 된다면 알맹이 없는 국감이 될까봐 저는 그게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민생에 올인할 거면 저는 민생에 제대로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아마 당대표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는 뭐 의원실 차원에서의 간단한 입장문 또는 아니면 법률위원회 차원의 간단한 설명문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것이 좀 더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이 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전 이번에 추석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본 결과 일단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정말 극에 달했다라고 느꼈고요. 민주당 지지자든 국민의힘 지지자든 지금 도대체 정치인들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대통령 지지율의 회복은 지금
어젠다가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마침 이 시점에 이제 해외 순방을 또 가신다고 하니 좋은 성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는데,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지난번 유럽에 갔을 때처럼 또 의전 문제가 불거질까봐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그게 사실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사실 입장을 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뭐 딴 거는 솔직히 다 모르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뭐 어떻게 보냐 이런 건 기자들은 사실 질문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답변하기는 어렵죠. 그거 자체가 이제 개입으로 보일 거고, 사실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걸 알지만 마치 우리가 다 모르는 트루먼 쇼처럼 모르는 것처럼 이제 뭐 그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 알고 있죠. 하신다는 거. 근데 저는 그것도 앞에서는 뭐 알아서 당에서 알아서 하시겠죠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만큼은 저는 이건 대통령이 제대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이건 계속 간다. 이거 뭐 5년 내내 이 얘기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순방 갔다 오시잖아요. 순방 가실 거잖아요. 가면은 또 저는 이런 문제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분명히 구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 순방 이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적 조직 체계가 지금 그러니까 보조하는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분명히 말이 나올 거고, 또 누가 수행을 하러 갔는지 지난번에 겪어본 게 있으니까 이게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저희가 더 열심히 이것을 톱봐보지 않겠습니까? 그쵸.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에 어떤 장신구를 한지 이런 것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누굴 만나고 왔고, 김건희 여사 수행 인력을 누가 갔고, 이런 것들을 엄청 꼼꼼하게 볼 거라서 지난번보다 저도 더 너무, 우려스러워요. 너무 우려가 되는 게 지난번에 유럽 왕실을 방문하는데 사실 의상 같은 것들도 저는 어떤 아이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맞지 않는 의전이 있었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것도 챙기지 못하는 분이 만약 보좌를 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고요.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지위와 책임을 갖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의전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특히 이번은 영국 국왕의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의 행사에서는 정말 그 의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겨서 국격을 실추시키는 일이 부디 없었으면 좋겠고요. 영국 방문 이후에 미국, 캐나다 등도 순방을 한다고 맞아요. 했는데 특히 미국에서 제발 현대차, 전기차 문제 관련해서 좀 외교적으로 맞아요. 풀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국가가 나서서 외교적으로 좀 풀어줘야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부디 이번에 좋은 성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게 이 전기차 문제를 저도 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미국 측이 뭐 들어본다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법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안이 솔직히 사인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고 나면 솔직히 그거 뒤집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뭐 이것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수습하고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나 싶은 거예요, 사실. 답답하죠. 네, 왜냐하면 이 법안이 뭐 미국에서 하루아침에 뭐 만들어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 정치 흐름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 분명히 파견한 직원들이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서 정보 보고나 이런 것들도 왔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좀 긴밀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좀 부실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보면 지금 불이 났는데 이제 불이 날 거라는 예고가 계속 있었는데 불 안 나게 하는 그 사전 조치는 안 하고 지금 이제 불이 났으니까 그 불 끌어가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 일이고, 근데 또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그 내부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뭐 FTA에서 우리가 이제 약속을 맺었던 네. 조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국익을 지키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한국 정치인들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안일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나서서 이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는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번 제조업 지원을 하기 위한 그거는 2주 만에 통과를 시켰어요. 굉장히 빠르게. 네, 그리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100대 법안 같은 것들 중에서도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제발 협치를 잘 하셔가지고 중요한 민생 사안이라고 해서 뭐 복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 그리고 이런 산업을 살리는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와도 직결되어 있고 그게 결국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야를 나눌 것이 아니라 모든 원내 정치인 분들께서 좀 심혈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